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이름 안 불렀던 친구들 이름 부르고 시작할게요. 조성문. 성문이도 뭘 준비하나요? 혹시 공무원 시험 준비하나요? 다른 취업 준비하나요? 조은별, 은별이 잘 있었지? 최민지, 최수아, 표세진, 수진이 잘 지내요? 한고은, 허반야, 허유진, 홍승주, 홍예린. 예린이는 뭘 준비할까요? 4학년들은 좀 마음이 바쁠 텐데. 음, 어, 이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늘 어떤 문제들을 출제할 거예요라고 이제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지만,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도 누진 처우 제도라고 하는 어떤 비판의 부분들은 교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처우에 있어서의 개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계급과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도 오늘 내용들을 잘 정리해두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계적 처우 제도라는 게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급별 교도소, 등급별 처우 제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럼 이러한 단계적 처우 제도가 운영되었을 때 갖게 되는 이점, 장점, 우리는 그걸 기능이라고 하죠. 기능이란 말에 대한 생각은, 개념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나요? 뭔가 기능적이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그래. 역기능 그러잖아요. 그 역기능을 뭐 불러일으킨다란다 할지. 그래서 역기능 말할 때는 반대로가 기능인데 그냥 우리는 그걸 순기능을 그냥 기능이라 그래요. 기능이란 말은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스템 체제가 있으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 체제 유지에. 그래서 늘 기능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뭔가 좀 체제 유지적인 그런 것들도 있죠. 그 기능과 반대는 역기능도 있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어떤 갈등의 부분들. 갈등은 세상에는 질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쪽이 그 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걸 대부분은 기능적이다 그래요. 근데 그 질서하고 반하는 문제가 생긴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갈등이라고 그러죠. 콘플릭트. 근데 정말 갈등이란 말은 잘 만든 말 같아요. 갈등은 갈과 등이잖아요. 엥? 처음 들어요? 갈은 칡을 갈이라 그래요. 갈근 차, 뭐 그러잖아요. 칡꽃을 뭐 갈화 그래요. 칡은 어떻게 해요? 어, 막 엉키죠. 그런데 등은 뭐예요? 등나무 등자예요. 등의 특징은 또 뭐예요? 그렇게 꽈 올라가고 서로 얽히는 거예요. 그런데 갈과 등은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덜 싸우고 함께 말려갈 거예요. 그런데 갈과 등은 한쪽은 오른쪽으로 꽈서 올라가고요. 시계 방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꽈지는 등나무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이게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갈등이죠. 이게 갈등이란 말이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진 말 같아요. 그런데 갈등이 주는 건 중요하죠. 갈등은 늘 어떤 것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죠. 사회는 질서를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늘 균형을 갖고자 해요. 그런데 갈등이 나면 균형이 깨져요. 질서가 위협을 받고.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방향을 잡아가는.
오늘날 우리 사회들 갈과 등들이. 그래서 우리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를 알고 잘 때, 사회의 갈등, 사회의 변화가 한데 묶어진 챕터로 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세상에는 늘 갈등이 편재한다. 갈등이 있다. 근데 갈등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결국은 갈등이 있어도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항상성, 균형을 찾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그 부분도 기능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는다. 그걸 학문적으로는 갈등 기능론 그래요. 아시겠어요? 어떤 체제의 구조의 질서를 더 중시하는 걸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은, 갈등론은 세상의 갈등이 다 편재, 그걸 이해해야 돼. 갈등은 당연한 거야. 이게 이제 갈등론 입장이라면, 갈등 기능론은 그런 갈등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기능적으로 나중에 작용하게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겠죠. 어떤 부분에 내 주변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불편해하거나 나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혜택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원하는 것이 다른 상황 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들을 극복해 가면서 더 좋은 사회로, 더 좋은 체제로 만들어가는 기능론적인 부분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면, 여러분 주위에서 맞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갈등 기능론 쪽으로 볼 수 있는 시각.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단계적 처우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볼 거예요. 단계적 처우 제도가 운영한다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능은 여기서 순기능적이에요. 순기능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선은 이 기능을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정리해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개별 처우의 유리예요. 누진에 비해서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범죄자를 나눌 때 그랬단 말이에요. 개선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 아니야, 이 개선 극난이야. 개선이 좀 곤란한 애야. 개선이 가능한 그룹이야.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그룹들. 위험성이 얼만큼 있어. 이건 질서가 필요해. 위험성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이 사람한테는 다양한 처우를 해줄 수가 있어. 그룹으로 나눴지만, 어떤 레벨,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의 그룹이지만, 그러한 개선 난이도, 필요성 때문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는 보다 더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별 처우에 유리하겠다. 개별 처우에 적합하다, 유리하다. 소위 그러지 않나요? 막 한 대 섞여 있으면, 그리고 계급으로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나 개선 난이도가 고려된 계급이 아니잖아요. 이해하겠죠? 누진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성향, 다른 특성, 다른 필요성, 어떤 니드가 다른 것, 그런데 그 계급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 처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위험성, 개선 난이도, 범죄성의 진전도, 그 사람의 어떤 요구, 필요성, 이런 부분들로 묶여 있다면 작업 지정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다. 이 사람 질서 잡으랴, 이 사람 처우하랴,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획일적이면. 그걸 이해하겠죠. 첫 번째
특징, 기능.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우리한테 좋은 건 교정 질서의 확립들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범죄자를 데리고 있는 집합 구금 시설, 우리가 집금 시설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부분이 굉장히 형벌 집행이란 부분에서도 중요하고, 다른 처우를 하기 위해서라도 질서가 무너져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정 질서의 확립이 왜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대부분의 교도소에 온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갈등이 더 많고, 보다 조금 더 사실은 더 나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교활하고 범죄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뭔가 더 지능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모집단의 대상에서, 모집단이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물론 뛰어난 지능, 아주 교활해, 나쁜 쪽으로라도 교활하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체 모집단으로 살펴보면 일반인에 비해서 지능이 5에서 10이 낮다는 게 일반론적인 어떤 이론이고, 그리고 현장에 제가 있어 봐도 무슨 검사든지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뭐 다른 인성검사 모든 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모든 심리검사의 기본은 뭐냐면 지능검사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 그 자료, 데이터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데 당연히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 환경도 더 열악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갖고 있는 이익이나 그걸 택함으로써 갖고 있는 이익이나 쾌락이 있어서 범죄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 선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사회적 지능, 일반 지능이 낮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죄로부터 갖게 되는 어떤 이익이란 건 다른 모든 걸 다 잃어야 되잖아요. 명예, 자기 발전, 평화, 안정, 이런 걸 다 버리고 범죄로부터 갖는 이익을 취해요?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무튼 좋아요. 지금은 질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범죄자들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되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에 비해서 성향을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질서의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일반적으로 무질서하고 나태해요. 그래서 근면과 어떤 근면, 성실, 직업에 대한 어떤 직장을 갖고자 하는 어떤 욕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건 뭐 일반적으로 잘못하면 뭐 자금 능률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디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의 아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다쳤다, 심하게는 생명을 잃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 상대방의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수준이 낮다. 당연히 아까 말했던 지능도 더 낮은 편이다. 이런 게 수용자들이 갖는 어떤 범죄자들이 갖는 특성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에서의 당연히 질서도 이해한다, 배려한다, 함께한다, 공유한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될 수가 있고, 늘 질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죠. 당연히. 그리고 형벌이잖아요. 징역형, 형벌로서의 처분이잖아요. 엄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건 또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정 질서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질서를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거나 늘 규를 위반하거나 소위 이르는 광규를 위반한다. 그리고 정당한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늘 그런 면에서 행정벌로서의 징벌을 주곤 하거든. 그런데 징벌을 주는데도 또 나와서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징벌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어떤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하고 자 그러려면 늘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단계적 처우제도 갖고 있는 장점 기능은 그래? 넌 좀 더 엄한 교도소, 엄정한 시설의 교도소에 가서 교정시설의 어떤 질서부터 네가 지키면서 몸에 내면화시켜야 되겠어. 그 사회화의 기본이야. 하지 말라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사회가 너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어떤 규칙, 이런 부분이 필요한 엄중구금시설로 보내야 돼. 또 그런 시설이 한 시설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느 시설을 어느 구역을 엄정시설로 정해서 보내면 교정 질서를 잡는데 도움이 되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더 좋은 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용 생활에 있어서의 질서의 부분들. 소행점수 그런 표현 썼죠. 늦은 처우 때. 그래서 늘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서. 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하고 개별처우도 관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수용 사회 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성격들, 앞에 있는 두 가지 성격들을 종합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서 사회 복귀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무슨 뭐 강제된 처우를 더 다음 단계로 가면 완화되고 더 풍부한 프로그램에 포함되고 또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은 질서를 더 함양하도록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 복귀의 촉진이다. 자기 책임하에 어떤 자유로움 속에서의 개선, 자율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 갖게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처우 프로그램에 편입시켜서 이 사람을 사회 적응시키는데 준비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사회 복귀의 촉진, 개선 및 사회 복귀의 촉진이다. 변화하려는 노력, 교정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개전의 노력이 보이고 개전의 정도가 높고 뭐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스스로 했던 개선, 그다음에 이제 사회 복귀의 촉진에 있는 것이 단계적 처우의 기능이다. 이걸 잘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단계적 처우는 수용자 스스로 손해 교정 시설 내에서의 어떤 시설 내에서 구금된 시설에서의 규칙을 잘 지키고 개전의 정이 있을 때는 아까 말 썼죠. 개전의 정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건 개선에 대한 노력. 개전의 정을 있을 때는 점점 완화된 처우 단계로 넘어가서 완화된 처우, 다양하고 적합한 처우를 받게 되고 반대로 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을 때는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을 때는 보다 엄격한 처우 시설로 처우 단계로 옮겨져서 엄격한 처우를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게 되므로 수용자는
완화된 처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손의 규율을, 소위 광규, 손의 규율을 잘 지키고 따라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 그런 걸 우리가 개전의 개선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나아가서 어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복귀를 촉진시킨다.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 그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걸 잘 기본적으로 따르는 걸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 그러겠죠. 물론 정상적인 직업, 안정된 가족의 관계로의 편입, 가족관계의 강화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이란 건 뭐겠어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잘 따르는, 무엇이 바람직한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라는 부분이 잘 다시 한번 사회화되는, 재사회화된, 이걸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 교정 모델에서 이야기할 때 늘 재사회화를 교정하고 같이 쓰긴 하는데 약간 위험성 있는 단어이긴 해요. 재사회화 그러면 뭔가 약간의 강요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강요된 어떤 적응, 거기서 보다 자율성을 갖고 적응해 가는 거. 이렇게 사실은 교정 모델들도 프로그램을 넣을 때 이렇게 변해 온 건 있어요. 그 우리는 교정 이념의 변천과 관련 지어진 이야기인데, 늘 재사회화가 교정하고 같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아니에요. 왜? 이야기했듯이 재사회화라는 말이 속에서 갖고 있는 너는 잘못된 사회화, 그래서 너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제로 규율을 준수하도록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너에게 가르치겠어, 이런 훈육, 통제 느낌이 좀 재사회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한다, 재통합한다, 이런 표현으로 변해가는 거.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까지는 굳이 구별져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교정에서 쓰는 용어들, 행영, 재사회화, 적응, 재통합, 사회복귀, 이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적합하게 써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복귀, 재활 이런 말 속에는 또 다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재사회화, 적응, 재통합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사회복귀 이렇게도 쓰는데 좀 중립적인 개념이 좀 적극적으로는 변화란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면 뭐 재통합, 재활, 스스로 노력하는 거, 이런 용어들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제 분류초우 제도와의 관련성은 뭘까요? 그렇죠. 분류초우 제도인데 시설과 결합되고 사회복귀와 소위 교정교화와 수용관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단계적 시스템을 단계적 처우 제도예요. 기본은 얘도 분류처우 제도죠. 근데 분류처우 제도에서는 그렇게 단계적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분류처우 제도가 현장에서 현실에서 운영되려면 단계적 처우 제도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준비돼야 되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단계로 편입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과학적인 분류 심사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러한 분류의 기술이 있는가, 과학적인 분류 심사가 먼저겠죠.
두 번째는 그러한 분류심사에 따라서 어느 시설에 편입시키는데 그 시설은 적합한가? 적합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죠. 그 시설의 개호의 정도들을 다 갖출 만큼의 시설이 되어지고 구별지어지는가? 세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과연 그런 걸 운영할 만큼의 그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직원들은 그런 마인드가 그걸 이해하고 그러한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어져 있는가? 또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한 시설들은 이제 적정한 보다 더 풍부한 개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지는가? 운영할 수 있는가? 물론 교재들에 그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여기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다면 이동의 원활화. 아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한국 교정들이 현재로서. 상위 단계로 경비등급이 다른 교도소의 이동이 원활하고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한 시스템은 잘 정비되어 있는가? 물론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을 나눠서 구분지어서 운영하기도 해요. 어찌되었건 분류초우 제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비되어져야 단계적 초우 제도가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두 가지 제도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뭘 알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분류초우 제도가 무엇이고 이제 분류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분류심사의 이제 방법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그게 있죠. 자꾸 이렇게 사회적 처우, 사인의 처우 이 부분과 더불어 먼저 교정이 자꾸 이제 그 개념도 변하고 이념도 바뀌어가는 건 뭘까요? 어떤 효과성을 또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요즘? 그렇죠. 교정의 개방화, 사회화를.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는 우리가 말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회화와는 달라요. 아까는 소셜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내면화시키고 하는 사회화를 이야기했고 교정의 사회화, 교정의 개방화는 교정이 어떻게 하면 더 개방적인 처우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사회와 근접한 지역사회 내와 관계성을 갖는 이런 처우를 할까? 말할 때 사회화라고 말을 써요. 똑같은 용어지만 용어는 같은데 개념 자체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정의 사회화, 개방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본격적으로 분류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으로. 오늘 수고했어요.